네, 안녕하십니까. 닥터옥 영어교실의 제임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많은 경우 자기 친구들에게 의견을 구합니다. 어떤 직장을 얻을 것인지,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될 것인지, 또는 어디에서 살아야 할 것인지 이와 같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자기의 친한 친구에게 의견이나 충고를 구하는 경우가 많지요. 혼자서 꿍꿍대고 있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같이 종합하여 좀 더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하겠죠.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으로 표현을 합니다. 영어는 이를 두 사람의 머리가 하나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지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닥터옥 영어교실의 제69화는 우리 몸의 신체라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신청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울러 엄지손가락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도 함께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가 하나보다 낫다.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많은 손들은 일을 가볍게 만들어 줍니다 라고도 합니다. Many hands make light work. Many hands make light work 이라고도 하지요. 특별히 머리와 관련되어진 관용어나 속담들이 있습니다. 당장 내 머리에 스쳐가는 것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이를 영어로는 내 머리 위에서 바로 떨어져 나온다 라고 하여 off the top of my head, off the top of my head 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내 머리에 바로 스친 생각이야. That's just off the top of my head. That's just off the top of my head 라고 하죠. 머리를 맞대어서 같이 상의하다. Put our heads together 라는 관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 상의한 뒤에 결정을 내리자. Let's put our heads together and make a decision. Let's put our heads together and make a decision 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너무 흥분하여 자기의 판단력을 잃어버리다 라는 표현을 lose one's head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자기의 판단력, 이성을 잘 지키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네, 이는 keep one's head라고 해요.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너무 당황스러워하지 마세요. 침착하세요. 이런 표현은 You must keep your head in a car accident. You must keep your head in a car accident 라고 말할 수 있지요. 같은 의미지만 lose one's head를 이용하면 You must not lose your head in a car accident. You must not lose your head in a car accident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현실을 도피하는 경우를 타조가 그러하듯이 모래 속에 머리를 숨긴다라고 합니다. 존은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현실을 회피하였습니다. hide라는 동사의 과거가 hid입니다. John hid his head in the sand in the difficult situation. John hid his head in the sand in the difficult situation 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우리가 물구나무 서듯이 발꿈치가 위로 올라가고 머리가 내려와 있는 모습을 head over heels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뒤집어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completely, 완전히 라는 의미로 쓰이거든요. 탐은 제인에게 완전히 사랑에 빠졌어요. Tom fell head over heels in love with Jane. Tom fell head over heels in love with Jane 이란 표현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산이 없어 보이는 일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닥치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또는 맨 땅에 헤딩하기다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에서는 벽돌로 된 벽에 머리를 박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It's like beating my head against the wall. It's like beating my head against the wall 이라고 얘기를 하죠. 머리 헤드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있죠. 특히 얼굴에서 눈은 어떠합니까? 그 여자는 패션에 대한 눈이 높다라는 표현을 She has a good eye for passion. She has a good eye for passion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것을 특별히 잘 감시하다 또는 돌보다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keep an eye on something 이라는 구문을 사용합니다. 비행기에 탑승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데 뒷사람에게 자기의 짐을 잠깐 좀 봐주세요 라고 말할 때도 Can you keep an eye on my luggage please? Can you keep an eye on my luggage please?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이보다 좀 더 강한 의미를 담아서 빈틈없이 잘 살펴보다 할 때는 keep one's eyes open 또는 껍질을 벗기다 할 때 사용하는 동사 peel을 사용하여서 keep one's eyes peeled 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강도들은 경찰에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The robbers kept their eyes peeled. The robbers kept their eyes peeled for the police 라고 얘기하죠. 한국인들이 영미인들과 대화할 때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동작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 상대방의 얼굴을 똑바로 오랫동안 바라보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미인들은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하는 의미를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를 look someone in the eye 라는 폼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이 교수님에게 얘기할 때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When you talk to your professor, you need to look him in the eye. When you talk to your professor, you need to look him in the eye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신체를 거룩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곳,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의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lives in you?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lives in you? 라고 말하지요. Don't you know, 알지 못하느냐는 알고 있어야 됨을 강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노우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두 개의 구절이죠. 첫 번째가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너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and that 이라고 말하면서 that 이하에 또 다른 하나의 문장이 등장하고 있죠. 그 내용이 바로 God's Spirit lives in you.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Don't you know? 알지 못하느냐? 라고 되물어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은 비천한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인 성령님이 우리의 몸 안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몸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닥터 옥 영어교실의 제69화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